반갑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경제학, 철학이 있는 경제학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암표. 과연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다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어 보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암표의 문제가 많은 아이돌 가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분은 임영웅 씨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콘서트의 티켓팅이 아니라 피켓팅이라고 불리는데요. 영웅 씨는 국내 가수 중 최고의 피켓팅을 기록한 보유자이기도 하지요. 신문기사에는 아이센스 PC방 관련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피켓팅이라 불리는 콘서트의 표를 구하기 위해 PC방에 몰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 임영웅 씨 서울 콘서트 티켓 예매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전국 PC방에 동시에 모여든 손님 덕에 티켓팅이 이루어지던 시간에 하루 평균 가동률이 16.13%였던 것에 비하면 약 2배에 달하는 수치였다고 하고요. 전주 동일 동시간대 가동률과 비교하면 약 10%가량 높은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20%라는 게 큰 의미를 갖지요. 왜냐하면 대략 20%에서 30%로 증가했다라고 보신다면 150%가 증가한 셈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사실 임영웅 씨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영웅 씨를 좋아하다 보니 더욱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기도 한데요. 작년 중고나라 트위터 등에 콘서트 티켓, 뮤직 어워드 티켓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티켓 구매 대금을 선입금하면 티켓을 양도 배송하겠다라고 하고 돈을 입금받고 티켓을 제공하지 않는 범죄가 있었는데요. 임영웅 씨의 콘서트 티켓을 빌미로 49명에게 2,588만 원을 받고 티켓을 제공하지 않았던 범죄자들에게 상습 공연 티켓 사기범으로 규정을 하고 징역 2년이 선고되기도 했었습니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유호정 의원은 암표 근절 방안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임영웅 씨 콘서트가 기본 2배에서 비싼 좌석은 20배, 30배, 50배까지도 넘는다며 555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짚어 암표 근절 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스위프트 티켓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죠. 33만 원 정도 하는 티켓 가격이 4,800만 원까지 치솟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고가의 가격으로 티켓을 대파는 행위를 규제하는 테일러 스위프트법이 제정이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죠. 공연계 고가 암표 재판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달 말 임영웅 씨 콘서트의 경우에 시야 장애석임에도 불구하고 11만 원짜리 티켓이 2배가 뛰었고 VIP석은 한때 10배까지 치솟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도 임영웅법이 나올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미국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암표는 합법입니다. 경제학적으로만 따진다면 이 경제학적 측면에서의 가격 결정론 이론에 따르면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요.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좌석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판매하는 표수가 정해져 있으니 공곡선은 수직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그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해버리면 그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시장을 옹호하는 경제학자들의 입장에서 암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첫째,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 그렇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재화에 무엇이든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는 이런 입장인데요. 그것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성인이 상호 동의에 따라 내린 선택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둘째는 행복이나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와 관련된 공리주의의 관점일 텐데요. 공리주의는 시장에서의 거래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똑같이 이익을 제공하는, 결과적으로 그 집단 전체의 행복이나 사회적 효용을 향상시킨다고 보기 때문인 것이죠. 경제학적으로는 돈을 지불한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 사이에
거래가 성립되었다는 것은 결국 양측이 모두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00불짜리 공연의 표를 200불 내고 암표를 구입한 사람은 당연히 그 공연을 통해 얻는 만족이 200불보다 크기 때문에 구입을 한 것이고, 그 표를 판 사람은 그 공연의 만족이 200불보다 작음으로 그 표를 200불에 팔음으로써 차액만큼의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고로 모든 거래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의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 구성원 전체의 경제적 행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재화를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시장은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를 기준으로 재화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구매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이 목적에 기여한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그러니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려면 그 재화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암표를 구매한 사람들은 지불 의사 금액이 더 크니 오히려 더 큰 효용을 얻고 더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암표 거래는 바로 시장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자유시장의 원리를 옹호하는 논리에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은 지불하려는 의사만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지불 능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최고 가격을 지불할 사람이 가장 그 재화를 높게 평가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공연을 통해 얻는 만족이 가장 크다고도 단언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임용 콘서트를 가장 간절하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 가격의 입장권을 구입할 능력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중국에 만연되어 있는 대리로 줄서기를 들 수 있을 텐데요. 100불짜리 표를 사기 위해 대리로 줄을 선 사람에게 100불을 지불하여 결국 200불의 표를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200불 이상의 지불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 기다리지 않음으로써 100불 이상의 이익을 보는 반면에 대리로 줄을 선 사람은 그 기다리는 시간의 고통보다 100불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거래자 둘에게 모두 이익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200불을 주고 암표를 산 것과 논리상으로는 같은 논리인 것이죠. 우리 어릴 때부터 새치기 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야구장, 축구장, 공중화장실 어디든 줄을 설 때는 이게 적절해 보이는데요. 우리는 관공서나 카드사 등에 전화하면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전화가 걸려온 순서대로 응답하겠습니다. 이게 줄서기 도덕의 핵심이죠. 마치 공정성이라는 진통제로 고객의 조급함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화가 줄서기나 추첨을 통해 분배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줄서기의 도덕성은 사라지고 있죠. 우리도 에버랜드 기억나십니까? 가시면 줄 서지 않는 대가로 프리 패스권이 존재하고 있죠. 대신 고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단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게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각각의 재화의 성격에 맞는 기준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암표는 모든 공연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 있는 공연, 즉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공연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암표를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 제도권으로 흡수하고자 한다면 표를 구매해 두었다가 되팔므로써 큰 차익을 노리는 사람을 차단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티켓 판매가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겠죠. 특정 사람에게 매점 매석의 기회가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티켓 판매가 공정한 절차에 이루어졌고 누구라도 동등한 기회로 티켓을 할 수 있었다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재판매의 문제가 어찌 보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샌들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돈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지요.